한약 처방 본초 해설 천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천호는 당나라 때 그 약보에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약보라는 책은 한약재 이름 중에 그 은어 약명을 모은 책입니다. 거기 은어에 보면은 천호두라고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약용 부위는 괴근입니다. 모근이죠. 약성가를 보면 천호는 성질이 굉장히 뜨겁다. 그 다음에 골풍을 찾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습비와 한동을 사용하고 적취를 풀어낫게 한다 그랬어요. 이명에 보면 이제 천호도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그냥 천호 혹은 오두 또 천웅 여러 이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명의 연유는 이게 그 오자가 까마귀 오자죠. 아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뿌리 가운데 부분이 한쪽으로 약간 부풀어 올라서 까마귀 모양을 형성했다 그래서 오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이제 모근이라면 그 자근이 부자죠. 부자인데 부자는 보면은 오두에 붙어서 생기기 때문에 붙을 부자 그래서 부자를 썼고요. 이것은 마치 자식이 어미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시진은 설명을 했습니다. 기원이 보면은 부자하고 같습니다. 부자가 이제 자근이라면은요, 천호는 괴근 즉 모근이죠. 그래서 학명은 아코니tum 칼미첼리입니다. 자근을 건조한 것이 부자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통되는 약재에서 보면은 천호에 보면 통천호라고요. 뭐 통천호라고 이름이 붙은 경우도 있고 그냥 천호라고 유통이 되기도 하는데 그 부자가 미성숙 자근이죠. 아주 작은 부자가 통천호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천호에서 원천호와 이제 통천호를 약재 상태에서 구분하는 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산지는 부자하고 같습니다. 부자하고 같이 이제 중국의 주로 사천 지역에서요. 사천 지역에서 나기 때문에 이제 천자가 붙은 거죠. 그래서 천자가 붙은 거고요. 성분도 부자와 유사합니다. 부자와 유사하게 이제 주성분이 아코니틴이고요. 또 최근에 많이 그 양리작용을 설명할 때 많이 응용되는 성분인 하이게나민이 주성분이 됩니다. 같은 식물이니까는 성분이 같을 수밖에 없죠. 모근과 작은 차이니까요. 양리작용에 보면은 부자보다는 약한 진통작용이 있다는 실험 보고가 있고요. 부자와 마찬가지로 강심작용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부자 같은 경우는 온약이잖아요. 온약이고, 그다음에 이제 회양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강심작용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는 천호가 부자에 비해서는 이제 그 강력한 거풍습 작용이 더 강하기 때문에 효능에 보면은 소염 진통 이런 효능을 양리적으로 실험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량은 1.5에서 6g 상대적으로 적은 양입니다. 독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을 해야 되죠. 약성에 보면은 열성입니다. 열성이고요. 그 맛에 보면은 신고하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신감했어요. 감은 알다시피 상대적으로 이제 보성이 있을 경우에 감매가 들어가니까요. 고음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사성을 얘기할 때 하는 거고 이 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부자에 비해서 천호가 상대적으로 사성이 더 공격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귀경은 비명문인데 부자는 신, 비, 심 그래서 이제 하초에서부터 중초, 상초로 연결되는 신장에서 비로 또 위에 심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부자의 그 규경의 내용이라면은 천호는 비명문 그래도 주로 습에 관계된 거, 한에 관계된 거 이런 내용으로 규경이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효능에 보면 거풍습 산풍사한다 그랬어요. 부자하고 약간 유사하게 옹경지통하는 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부자는 회양보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천호의 그 주치에 보면은 주로 전부 풍한습비부터 시작해서 골절통, 사지구련, 두통 등등해서 통증에 관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절 치만 고냉 아주 오래된 그런 냉증에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호의 임상 응용에 보면은 거풍습, 산풍사, 옹경, 지통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풍습, 비통, 연통에서 잘 걸지 못하는 것, 또 한습, 역절, 동통, 각기, 동통, 불가굴신, 요술, 사지마비, 동통, 졸중풍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인사불성이 되고 반신불수가 되고 이런 데 응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증에 관계된 부분에 응용된 예가 많습니다. 응용된 예에 있을 때 반드시 수치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처방의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오출환 같은 경우를 예를 보면은 천호가 들어가 있죠. 오두전에도 보면 오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선도환에도 오두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배합되는 약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창출 같은 경우는 습에 관계된 거죠. 오령지와 자연동해각에는 오열에 관계된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오출하이라는 처방은 어떤 거에 관계가 되어 있냐면은 천호 습에 관계된 것과 오열에 관계된 걸로 천호의 강력한 진통작용으로 거풍습시키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고 이제 앞에서 다시 보게 되면 풍습, 비통에 연통에 불능, 횡보에 병증이 응용된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두전 그러면 오두에 보면은 여기 자기하고 환기는 일단 보성이 있다고 분류할 수가 있죠. 마왕은 이건 발한약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동통을 없앴다. 오두전에 내리는 타켓은 뭐겠나? 여기 보면 통증에 관계된 부위를 땀을 이렇게 통해서 통증을 감소를 시키고요. 그러나 약간의 그 허약한 징후가 나타날 때에 대비해서 또 이미 나타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자기약 환기를 가지고 보충을 하고 오두는 이제 강력한 거풍습 진통작용으로 이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도안에 보면은 오령질은 오열에 관계된 거죠. 유령선은 거풍습에 관계된 약이죠. 따라서 보면은 선도안에 보면은 거풍습에 관계된 거가 오두와 유령선이고요. 오령지가 오열에 관계된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증에 관계된 걸 설명하는 요 처방에 오출환, 오두전, 이렇게 선도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앞에 병증을 보면은 내내 보면은 글씨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습니다. 풍습, 비통, 연통이나 한습, 역절, 동통이나 요술, 사지마비, 동통이나 뚜렷하게 구분을 하는 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구성 약물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이 천호가 사용됐던 이 처방에서 노리는 타켓가 어떤 거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통증 제압에 대한 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열에 관계된 거를 봤느냐, 그 거풍습에 대한 거를 같이 배려를 했느냐, 혹은 치료 방법 중에서 땀을 치료하는 거를 땀을 통해서 하는 거를 배려를 했느냐 등등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졸중, 인사불성, 구안화사 이런 등등의 공교롭게 처방이 삼생은 그래가지고 생오두, 생부자, 생남성에서 생자 들어가는 세 개가 들어갔다 그래서 삼생음이라는 처방인데요. 알다시피 모두 다 독성이 있는 약재죠. 독성이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이 독성인 약재를 사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구급하겠다는 거죠. 구급하겠다는 응급 상황에서 대처하겠다는 거죠. 졸중, 인사불성, 구안화사부터 반신불수의 인후작성의 담기상호, 지금으로 말하면 중풍이 발생해서 목에 가래가 끌끌 끓어서 호흡곤란으로 굉장히 곤란을 받고 아주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사용했던 그 약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두 부자 남성의 그 독성 관계를 감안을 해가지고 수치도 해야 되고요. 신중해야 될 처방입니다. 온경지통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온중지통도 보면 통증에 관계된 한선도 그렇고 중통도 그렇고 권랭도 그렇고 이 동통도 그렇고 근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 한선하고 권랭 보면은 한선이나 권랭은 하복부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보다 더 안쪽에 대한 부분이고 냉에서도 권랭은
몸 관절에, 몸 사지 관절에 주관절, 실관절을 넘어서 복부까지 진입한 냉증을 할 때 골자라는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두 계지탕이라는 처방이 사용이 되는데, 계지탕은 알다시피 발안의 대표적인 처방이 되고요. 오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풍습약이고 또 온리약에 속해 있고,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여기에 오두 계지탕이 사용된 거는 뭐냐면 한산, 골랑, 요 복중은 당연히 아랫배겠죠. 그래서 소복통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처방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은, 요 처방의 전체적인 내용, 그걸 이해하려면 구성 약물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면은 앞에 있는 그 방해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온리약입니다. 해설해 보면 온하초, 거풍습약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기미는 신, 열, 그런데 열이야 온통하는 거고요. 신은 발산하고, 아까 부자는 감미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성이 있는 내용. 아코니팀 속의 부자, 또 다음에 이야기할 초요, 거풍습약의 초와의 주된 효능을 기준으로 비교한 많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에 비교한 문장이 온리력은 부자에 미치지 못하나, 이 내용은 지금 현재에도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고요. 거풍습력이 초보다 우수하다,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기준으로 하면 거풍습력은 초가 더 우수합니다. 뒤쪽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또 부자는 치한의 장이 되고 오두는 치풍의 장이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된 효능처에 대한 내용을 분류를 했어요. 또 부자는 보약 중에 사용되고 오두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부자는 보성이고 오두는 상대적으로 부자에 비해서는 보성이 조금 약하고, 부자의 그 이한증에 아주 으뜸이 된다면 오두는 이한증에도 쓰지만은 약한 상대적으로 부자보다 약한 이한증이 있고 풍에 관계된 거, 결과적으로 거풍습력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의 대표적인 거를 여기에서 나열을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은 이런 내용에 대한 약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천호 얘기할 때 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부자를 설명할 때는 성중하고, 천호들을 생각하면 성질이 좀 가볍다. 주된 효력도 부자가 축한한다면은 거풍한다. 그래서 한성질환에는 부자를 쓰고, 요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풍성질환에는 오두를 사용해라. 또 이게 보면은 항수의 형수의 보면은 부자와 대강 비슷하다. 그러나 거풍, 거제, 위풍, 위안지 이런 경우에 오두가 더 효력이 탁월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천호, 초호의 효능 비교를 도표로 하겠습니다. 도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은 이제 이 최종적인 내용에 대한 거를 압축하는 내용이 되고요. 부자와 천호는 지금 같은 온리약에 속해 있습니다. 초호는 이제 거풍습약에 속해 있고요. 그러면 부자는 온하초시키고 초호는 거풍습시키는 것까지는 정리가 되죠. 천호의 위치는 어디냐? 가운데에 속해 있다는 게, 온리 효력은 부자보다는 못하지만 있고, 거풍습효력은 초보다 못하지만 거풍습 효력이 있고, 중간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앞에 기미, 규경, 효능, 주치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호는 당연히 독성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치에 대한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수치에 대한 내용을 그냥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수치 보료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성을 감약시키기 위해서 보료물을 같이 넣는데, 첫 번째 보면은 흑두나 두부, 감초, 생강을 넣고요. 두 번째는 보면 생강에 조각자 감초를 넣은 것도, 요 흑두하고 조각자 내용만 다르고 그 들어가는 보료물에 대한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이 천호두를 먼저 냉수에 한 3, 5일 동안 같이 침한 다음에 이유 과정을 행했냐, 혹은 그냥 천호두에다가 바로 이러이러한 걸 넣고 물을 바로 붓고서 수치를 시작을 했냐, 그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수치가 웬만큼 됐을 때 안쪽을 잘라봤을 때 백심이 없어질 정도,
백심이 없어질 정도로 해서 나중에 이제 약한 불로 오랫동안 이렇게 삶아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햇빛에 말리거나 홍건하라 그랬습니다. 수치에 대한 내용은 제독을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수치 보료물을 해서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 수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치 보료물을 뭐를 썼느냐? 흑도, 감초, 생강을 썼느냐? 조각자, 생강, 감초를 썼느냐? 요 내용하고요. 두 번째, 천호두를 냉수에 3, 5일간 침한 다음에, 물론 매일 물을 갈아줘야 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치를 했느냐? 바로 그냥 물을 넣고서 수치를 시작을 했느냐? 어느 정도? 천호도 나중에 삶아졌을 때 안쪽에 그 백심이 없어질 정도. 그러니까 강력한 불로 하면 안 되죠. 약한 불로 오랫동안 이렇게 삶아서 그 독성을 제거를 한 다음에 써야 된다. 금기에도 보면은 독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성이 강하고 약한 사람이나 임산부나 이렇게 양이 성한 사람 열증에는 써서는 안 되겠죠. 또 같이 반하는 약물하고 같이 배합이 되는 거는 처방에서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는 크게 관계할 건 없고요. 복용 원칙은 아코니튬 속에 속하는 것은 반드시 냉복하고 소량씩 수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맹독성과 독소 축적 등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호의 자연 상태의 그 감별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천호는 아코니튬 칼미텔리아 한 종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그 감별 포인트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그 아코니튬 칼미텔리에서 이제 모근 자근으로 나눠서 우리는 약재로 분류를 하잖아요. 이건 모근에 대한 부자, 천호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코니튬 속에 속하는 많은 식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초우 종류인데 초우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하고 자연 조건에서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기준은 뭐냐면은 털이 있냐는 부분입니다. 털이 줄기, 잎, 양면, 화경에 털이 있고 자방에도 털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이제 부자 종류 말고요. 아코니튬 칼미텔리 말고 다른 종류에 보면 쿠즈네 조피도 그렇고 자일루엔스도 그렇고 실리에도 그렇고 등등등등에 보면은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요. 털이 없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하고 이제 자연 조건에서 구분하게 될 때 또 줄기가 반듯하냐 덩쿨성이냐 또 그게 찢어지는 게 심하냐 약하냐 해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초호에 대한 구분에 관계된 거는 초호를 설명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코니튬 칼미첼리는 자연 조건에서 줄기, 잎, 화경 또는 자방에 털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뿌리에 모근과 자근으로 부자천으로 나눠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식물 형태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작은 이게 부자죠. 요거는 근데 우리는 지금 모근입니다. 모근이 천호 모양이고요. 모근에 비해서 자근이 보통 큽니다. 그다음에 잎은 보면은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지고 다시 옅게 갈라지고 아까 윗부분 줄기나 잎 양면에 털이 있는 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화경에도 털이 있고요. 등등등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자연 상태의 모습입니다. 직립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잎은 보면은 지그재그로 호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잎이 보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 있죠. 쪼개져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보면 다시 또 쪼개지죠. 이렇게 쪼개지죠. 그래서 삼열 마지막에는 옅은 삼열로 다시 찢어진다. 이런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코니튬 속의 그 식물의 특징은 이 꽃이 투구 모양으로 되어 있고 색깔은 남색이 원종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형질 전환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백색도 있습니다. 자, 뿌리에 보면은 모근은 크고요. 모근은 크고 작은은 모근이 작고요. 그 작은이 큽니다. 작은이 크고 그래서 그렇고요. 열매는 보면 이게 골돌 모양이고 꽃에 보면 확대해 보면 털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 형태의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아까 직립한다고 그랬죠. 괴근이 모근이 있고요. 측근인 작은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천호죠. 이게 천호고 이게 지금 부자죠.
보통 부자가 더 크고요. 잎이 보면은 아까 그 장상 30열 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끝이 3개 옅게 잘라진다 그랬습니다. 윗부분 줄기 양면에 털이 있고요. 화경에도 털이 있고 그랬습니다. 과실은 골돌과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점입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점은 이제 구분해서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검색표를 만들어 봐서 초호를 포함을 했습니다. 첫째 이제 아코니tum 칼미첼리 종류 중에 모근과 작은으로 구분해서요. 모근은 이제 천호죠. 천호고 작은은 부자고요. 그래서 모근과 작은을 칼미첼리 중에 보면 모근이냐 작은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자는 뭐 크기가 크고 측근이 크고 그런다고 그래서 부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부자 설명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호는 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약간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까마귀 머리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잘라보면 단면에 충실하고 유관석이 그 환상 고리 모양 무늬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호 같은 경우는요. 초호는 모근과 작은을 분리하지 않고 다 쓰거든요. 단면은 수부가 크거나 구멍이 있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요 부분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요 갈미첼리 모근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천호 모근이 있는데 통천호가 있다고 그랬죠. 부자의 어린 부자의 그 통천호라고 유통이 되는 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색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근에서 이게 정품은 당연히 모근입니다. 모근이고 모근이냐 작은이냐로 구별이 되고요. 모근인데 이제 당연히 모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붙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파여진 줄기 흔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줄기 흔적이 없죠. 그래서 통천호는 줄기 흔적이 없는 거가 감별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줄기 흔적까지 약재에서 확인하는 거는 대단히 좀 숙련이 돼야 되고요. 약재 상태에서 보면 표면에 천호는 그 주름이 있습니다. 주름이 있는데 통천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러워요.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호와 이제 부자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천호고요. 옆에 붙었으니까 이게 부자지요. 여기 보면은 줄기 흔적이 이거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줄기 흔적이 없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게 지금 천호고요. 이게 지금 부자입니다. 여기 공교롭게 이제 부자가 크기가 좀 적네요. 적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이 전체 모습이 까마귀 머리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그 까마귀 오자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흑갈색이죠. 흑갈색이고 이렇게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잔뿌리가 떨어진 흔적 부위입니다. 당연히 잔뿌리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천호에 이제 모근은 횡절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떨어진 줄기 흔적이 있잖아요. 이 자리는 뭔 자리냐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부자가 붙는 거죠. 부자가 붙었던 흔적이고요. 자, 횡절한 내용에 보면은 대단히 분성이 많습니다. 분성이 많고요.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형성층이 이렇게 고리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종절한 겁니다. 아까 거는 횡절이 있다면 종절한 거예요. 종절한 거에 보면 기본적으로 모근 분성이 많습니다. 분성이 많다는 말은 이제 하얗고요. 손으로 문질러 봤을 때 가루가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걸로 하면은 약을 손으로 잘랐을 때 하얀 가루가 이렇게 비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까 수치를 한 겁니다. 수치를 하게 되면은 색깔이 변하게 되죠. 암황색, 약간 황색을 나타내게 되죠.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는요. 수치를 하게 되면은
열을 가하고 삶고 그러잖아요. 삶는 과정 중에서 자연 조건에 있던 이 분성이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호화가 되니까요. 호화가 되니까 따라서 수치를 한 거는 보면은 색깔이 변하고 1번이요. 두 번째 보면은 그 분성이 없이 각질 모양입니다. 반질반질반질한 각질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 물론 이것도 가운데를 잘리게 되면 뭐 가루는 조금 비산을 합니다만은 그 원래 수치하기 전에 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죠. 이미 열을 받아서 삶아졌기 때문에요. 자, 천호의 약재성상의 요점입니다. 약간 구부러지고 위쪽에 장경 혹은 파여진 줄기 자국, 또 아까 그 잔뿌리가 떨어진 자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운데 부분이 한쪽으로 약간 부풀어 있어서 까마귀 또 모양이다. 단면이 보면 많은 가루가 있고 형성층은 환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수치천호 같은 경우는 단면이 아망색을 나타내고 각질상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각질상을 나타낸다고 그랬고요. 이거 그 수치천호에 관계된 거는 상대적으로 원천호에 비해서는 생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자극이 좀 약하겠죠. 자극이 좀 약하겠죠. 수치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혀에다 대고 씹어보게 되면은 혀 마비가 상대적으로 되긴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에 비해서? 생천호에 비해서. 냄새는 없지만 혀가 약간 얼얼할 정도여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통천호입니다. 통천호인데 어린 부자죠. 어린 부자죠. 그래서 모근에서 지금 붙었던 흔적이 있잖아요. 이게 모근에서 이와 같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끄럽지요. 요 밑에 걸 한번 봐요. 이게 지금 아까 원래 목은 여기 작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모근에 있는 거에 잔주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잔주름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 밑에 어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끄러워요. 매끄럽고 여가 이거 모근에서 분리된 흔적이고요. 흔적이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위쪽에 보면은 줄기 흔적이 없습니다. 자, 위쪽만 확대를 했습니다. 위쪽만 확대를 하게 되면 줄기가 붙었던 흔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종절을 했습니다. 종절을 하면은 유백색을 띠고요. 분성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맛을 보면 어떠냐면요. 맛을 보면은 혀가 아린 거가 아주 약합니다. 맛도 없고요. 억지로 보면 약간 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천호에서 생천호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요걸 이제 수치를 하잖아요. 수치를 하면 그 혀 얼얼한 거가 얼얼하기는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통천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어린 부자잖아요. 어린 부자고 이거는 보면은 맛이 거의 없고요. 혀 자극도 약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아린 맛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맛도 좀 무덤덤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횡절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성이고 이렇게 백색인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만일에 수치를 했다면은 수치를 한 거가 유통이 되니까요. 색깔이 이렇게 약간 노릇스름한 색깔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하게 되면 분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좀 약간 각질 모양은 나타낼 수가 있겠죠. 통천호에 대한 약재성입니다. 특징입니다. 윗부분에 줄기 흔적 장경이 없고요. 옆부분에 모근에서 분리되는 흔적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매끄럽다고 그랬습니다. 매끄럽고 두 번째 약간 단면이 유백색을 띠고 분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맛은 대체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고 자, 유통되는 두 종류의 천호를 요약을 했습니다. 아코니톤 칼미칠리의 모근 이것이 원래 천호죠. 남방 중국으로 보면 남방 지역에서 이것이 정품입니다. 특징적인 거가 줄기 윗부분에 줄기 흔적 장경이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아코니톤 칼미칠리 충실한 작은 통천호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기준으로 하면은 북방 지역에서 사용되는데
생장기의 측근 부자죠. 여러 분 잘라서 대용하는 일명 소부자입니다. 소부자. 결정적인 특징은 줄기 윗부분에 줄기 흔적이나 장경이 없다는 겁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 포인트를 초보품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코니tum 칼미첼리에서 모근이냐 작은이냐를 따라 가지고 천호냐 부자라 하나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 오두라는 말을 사용했냐면 가운데 부분이 부풀어 올라서 까마귀 머리 모양을 나타내게 된다. 단면이 충실하고 유관석이 고리 모양 무늬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초호 같은 경우는 모근과 작은을 분리하지 않고 다 사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초호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통시장에서의 그 천호와 통천호, 이게 천호가 정품이고요. 통천호는 이제 뭐 대체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린 부자입니다. 통천호라고 이름이 붙으면 하면 괜찮은데 또 통천호라고 이름 자체가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하자면 모근이냐 작은이냐, 표면이 매끄럽냐 주름이 있냐, 결정적인 거는 위쪽에 줄기 흔적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잘라졌을 때 위쪽에 파여진 줄기 흔적을 볼 수 있냐 없냐는 문제가 되는데 약재 전체를 쭉 훑어놓고 보면 반드시 그 흔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서 안 보이는 거죠.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위쪽에 파여진 줄기 흔적이 있냐 없냐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천호, 초호의 감별 기준 요점을 정리하자면 아코니tum 속 기원식물에서 아코니tum 칼미첼리 이 식물의 작은은 부자였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근은 천호 혹은 오두로 모근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아코니tum 속에 속하는 식물의 뿌리는 모두 초호로 보면 됩니다. 부자, 천호, 초호의 효능 구분은 이와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이력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부자가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천호, 초호 순서가 되고요. 거풍습력으로 보면은 초호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에가 천호, 부자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자는 온이약에 속해 있고요. 초호는 거풍습약에 속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호에 대한 오두라고도 하고 천호두라고도 하는 천호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과 다른 의견이 혹시 있게 되면은 여기 메일입니다. 이 메일로 연락을 주면 될 거고요. 지금 순서대로 강의 내용을 업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선 취급을 원하는 약물이 있게 되면은 먼저 제안해 주면 그걸 우선적으로 동영상 제작을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호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